좀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제도를 만들지는 말자. 그리고 검사 직급 조정 꼭 해야 된다. 와, 그 그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화된 권력이 통제받지 않는 세월, 이건 한번 좀 끊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고 정광석화처럼 정말로 추석 밥상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아까 그 합리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광석화 같은 합리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정치 짬밥입니다. 네, 제가 제안했습니다. 정치 짬밥.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들 괜찮다고 하셔서 혹시 좀 이상하면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중에 하나이죠. 바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검찰 개혁하면은 국민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막상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리고 어지러운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두 분의 걸출하신 짬밥러들을 모시고 저도 아가 짬밥러로서 말참견을 하면서 정치 짬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없던 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정부도 공언하였고 이제 아주 검찰 개혁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몇 개월 안에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수청을 어디다 둬야 될지, 뭐 정말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 정치권과 법조계가 이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분께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제가 드릴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수십 년이 된 거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게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논쟁이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 글쎄 이제 검찰 개혁이라면 사실 뭐 이게 뭐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2004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검찰 개혁 이게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핫 이슈로 급부상해서 이제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뭐 검사 보기 싫다, 나쁜 놈들이다, 뭐 싫다 이런 감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늘 이렇게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 수사 시스템이나 기소 시스템을 보면 견제와 균형이 안 돼 있어요. 검사한테 모든 권한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애시당초 사실은 검사가 뭐 나쁘다, 보기 싫다 이런 관점을 떠나가지고 애시당초 시스템 자체가 전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좀 정상화시키자. 그런데 마침 검사들이 이제 엉터리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명분을 이제 쌓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번에 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이 되고 국민들이 수사나 기소나 재판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문자님께서 의원이던 시절 때, 예. 국회의원이셨을 때 논의되었었던 검찰 개혁의 방식과 지금 검찰 개혁안이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때도 뭐 수사 기소 분리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있었고 그게 기본이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추진할 어떤 도화선이 없었어요. 도화선이 그걸 하면 또 뭐 이런 점에서 문제다, 반대론이 있을 때 그 반대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계기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검사들이 다행스럽게 명분을 제시했잖아요. 니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국민들이 검사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니들이 권한 다 쥐고 앉아서 뭐 영부인 봐주고 뭐 가까운 검찰 동료 봐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바꾸자는 데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한국의 이 정치 흐름과 검찰 간의 어떤 권력 뭐 작용,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해 왔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정장도 해주실 말씀이 많지 않으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당선이 됐죠. 정말 혁명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다들 놀랬고 그때 이해창 저 대법관 출신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나 보다라고 할 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사를 강금실 판사 출신이죠. 아마? 네. 예.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난리가 났어요. 판사 출신이 감히 그리고 기수를 파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사진만 봤을 때 누가 멋있었어 누가? 강금실 장관님이요. 강금실 장관. 강금실 장관님 여성이라고. 멋있으셨어요. 이게 여성이라고 그때 또. 사진인데요.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평검사하고 내가 대화를 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전국 방송이 됐었죠. 여기 이제 강금실 장관도 앉아 있고. 근데 이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저 국회의원 시절에 대통령께서도 우리한테 전화해서 봐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못 참고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이런 발언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래된 일입니다. 2002년도 지금 2025년이니까 2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억하실 텐데 대통령이 어떻게 되셨어요? 임기 말에 검찰 수사받는다고 이게 봉화마을에서 버스 타고 올라온 게 전국 생중계됐습니다. 헬기가 떴고 그래서 결국 내려서 여기 지금 낯익은 얼굴들이 많죠. 노무현 그 당시 시민사회 아마 수석이었을 거고 김경수 뭐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마지막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데 이게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장해서 보면 이게 이제 조국 수사할 때 또 난리가 났죠. 서초동 몰려가서 데모했죠. 이 사진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을 때 요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노라마처럼 20년 이상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이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결국은 검찰 스스로가 대통령이 됐고 이번에 이제 내란 음모로 감옥에 가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돼서 검찰 개혁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우리 정치에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고 완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 와서 그 검찰의 어떤 그 편파적인 수사나 권력 독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부상이 됐죠.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조금 이렇게 그 선을 넘진 않았어요. 그게 뭐 약간의 그런 건 있었지만은 약간은 뭐 무슨 이제 뭐 청탁이나 뭐 권력을 이용한 수사의 개입이라든가 뭐 어떤 부패에 의한 수사의 개입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사람 사는데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이건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 나오고 또 현실화될 상황이 있죠. 근데 과거에 사실 이제 검찰도 문제지만 정치권도 문제였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정치권이 자기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검찰한테 당하잖아요. 그럼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당한 걸 생각해서 검찰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또 그 검찰 이용해서 야당을 또 잡아. 계속 그게 반복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정권을 잡든 똑같은 놈들 아니냐. 너희들 다 검찰 이용해서 뭐 야당 탄압하고 정적 탄압하고 자기 미운 놈 갖다가 잡아놓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정권도 자기가 정말 떳떳하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은 도가 지나쳤다. 뭐 검찰의 행태라든가 또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재상병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뭐 양평 최근에 이제 특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야말로 그냥 명백한 그런 편파 수사 내지는 덮어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고 이번에는 아마 뭐 100%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간 다 태우지는 말자. 검찰 믿고 검찰 혼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전체 큰 어떤 구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죠. 그 말씀처럼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 입장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가 여론조사로 보면 70%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게 올바른 검찰 개혁의 방향이냐.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처럼 이거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실패한 거고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완성해야 된다. 그 완성하는 방안은 곧 뭐 중수청 설치라던가 이제 완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이제 검찰이 그냥 수사 지휘도 할 수 없을 만큼 뭐 수사 보안 수사권도 없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 문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좀 여쭙고 싶은데 수사와 기소 공소를 분리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쉽게 짧게 좀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사라는 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거고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고 뭐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기소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다가 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는 게 기소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수사를 한 주체가 기소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마음을 먹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죄도 없는 사람을 뭐 죄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수사도 자기가 하고 기소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견제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기소 수사권을 분리해 놓으면은 수사를 했는데 기소한 사람이 보니까 좀 이상해. 이거는 좀 뭔가 수사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럼 기소를 안 하면 되죠.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견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권력 견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수사나 편파 수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외국의 사례 선진국 소위 OECD 35개국 중에 27개 국가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해야 공소 유지가 되고 그 벌을 받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워낙에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을 세우기도 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이제 분리하자 이거잖아요. 분리방안 보니까 지금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 전담을 넘기고 기소는 기존의 검찰청을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꿔서 주자. 완전 분리하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중수청을 어디다 둘 거냐. 그냥 그대로 법무부에 둘 거냐 아니면 행정안전부에다 넘길 거냐. 이거 가지고 아마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도 대립하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하고 대립하는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 또 저 동기 아니십니까? 저 사법 네, 그러시군요. 18기 동기죠. 네. 합리적인 네. 사람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네. 지금 당과 부딪히는 근데 이유가 이제 뭘까요? 아까 이제 정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선진국에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비율이 70%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수사권의 범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전면적인 수사권을 갖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권을 갖느냐 요거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수사권을 갖는 건 오히려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보안 수사.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경찰에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넘겼어요. 검찰로 기소해달라고. 그런데 검사가 보니까 이 기소는 할 사안인데 뭔가 좀 조금 부족해. 조금 더 보충해야겠다. 그런 범위 내에서 수사는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상당히 다수 국가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부딪힌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아예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아니고 법무부는 보안 수사, 그러니까 기소를 위한 보안 수사 정도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요거 갖고 서로 의견이 지금 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중수청을 그대로 둘 거냐, 네, 이제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로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글쎄요. 저는 뭐 어디로 가나 뭐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뭐 부차적인 저는 문제라고 보고. 굉장히 치열하던데. 네, 근데 글쎄 이제 원래 이제 정부 조직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조직을 어디로 하냐 때문에 좀 치열한데 저는 뭐 어디로 가나 별 관계는 없는데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 눈높이나 또 이번 검찰 개혁이 그동안에 잘못된 검찰의 제도를 바꾸자는 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또 행안부로 하는 것도 뭐 옳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왜 법무부에 두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인 건가요? 법무부 이제 쉽게 말해서 법무부에 두면은 뭐 또 그놈이 그놈 아니냐 그렇게 보긴 하는데요. 인사교류가 될 테니까. 근데 또 행안부로 가는 것이 행안부로 가게 되면 경찰이나 행안부의 또 권한이 너무 또 강해져요. 우리가 견주와 균형, 권한을 분산시키자고 해서 검찰 개혁을 한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경찰은 누가 견제합니까? 경찰을 누가 견제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고사해 보니까 뭐 쥐가 하도 많아 고양이를 많이 늘려놨더니 이제 고양이가 너무 늘어갖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는 누가 그러면 관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은정 지금 지검장, 동부지검장하고 한동수 변호사가 가장 강력하게 법무부에 두면 안 된다. 일단 넘겨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보안 수사권 남겨놓으면 이거 다시 권력을 다 가져갈 거다. 그래서 강력하게 보안 수사권 안 되고 소속도 행안부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법무부 안에 중수청도 주고 또 공수청도 주면 인사교류가 될 테니까 결국은 내중에 모든 권한이 더 커지는 결과로 가지 않을까. 검찰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 행안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요.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거기에 지금 수사 기소권이 그동안 검찰이 독점했단 말이죠. 이 문화를 깨야 돼. 그러려면 좀 파격적인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뭐 상당 기간 하다가 해보고 또 뭐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저는 뭐 부처를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주와 균형의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수사의 능력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의 능력은 검찰이 좀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경찰 수사권을 넘겼을 때 과연 수사를 제대로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중점을 두고 제도 설계를 해야 굳이 된다. 반론을 제기하자면 고위공직자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검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수사 능력을 보이지도 못했고 이번에 내란 척결 과정을 보니까 공수처가 오히려 막 걸림돌이 됐고 이래서 수사를 검사가 더 잘할 거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무튼 아니, 걱정은 또 있습니다. 네. 중수청을 저리 행안부에 보내면 경찰은 다 믿을 수 있어?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 더 못 믿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이 지금 워낙 지금
표적이 돼서 그렇지만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외압에 대한 그 독립성이나 또 부패, 돈과 관련된 부패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경찰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 경찰에다가 뭐 전화해갖고 이거 봐주라, 뭐 음주운전인데 빼주라, 뭐 많아요 그런 게. 그런 게 오히려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말하기가 편하죠. 거기는 더 그런 문화가 더 보편화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안 수사권을 아예 안 남기면은 경찰이 만약에 이제 사건을 종결시키고 수사를 이제 미비하게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 이제 그 참여연대나 아니면은 이제 진보 쪽인 시민단체 그렇죠. 분들도 이게 실제로 민생과 시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정장께서는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까 살짝 듣기로는 보안 수사권 남겨두면 안 된다. 뭐 이 입장이신 것 같았는데. 저도 이제 그 상식적인 선에서는 기소를 유지하려면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안 수사권의 지금 실제 상황은 이제 이 보수 단체, 진보 단체의 사회 단체들이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고소를 하고 막 고발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수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검사가 얼마든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실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안 수사권은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경찰에서 수사해 온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좀 이제 보완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적절하다고 봐야 돼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검찰에 대한 지금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논의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자체도 없애버린다고 보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진보단체들이 경찰에 뭐 고소장을 냈어요. 근데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해버렸어.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그때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적 한계는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운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적용되는 범죄가 업폭절이에요. 업폭절. 업폭절이 뭐냐면 그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폭력, 절도, 요 세 가지가 전체 범죄 70%입니다. 업폭절이라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그 범죄에 많이 다 관련돼 있어요. 오케이. 뭐 마약, 오케이. 뇌물 이런 거는 일반인들하고는 관계가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 금융사기 이런 거는. 금융사기도 일반적인 범죄는 아니죠. 근데 지금 포커스가 특별한 경우에 범죄를 상정해서 제도를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업폭절을 잘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약간 항상 이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특수한 것이 일반화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특수한 것 갖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잘못 매몰되면은 그렇죠. 일반 국민들 70%가 관련돼 있는 그러한 데서는 왜곡될 수가 있어요. 난 그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한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는 그 걱정을 하는 것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뭐 제도라는 것은 이제 운용도 중요하고 문화적인 어떤 배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제도로 가든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뭐 잘 될 걸로 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그 국가의 어떤 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져야죠. 또 계속 또 불필요하게 또 뭐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을 거치고 그것이 안착되는데 세월이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이 좀 우려되고. 이번에 저는 이번에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쭉 좀 찾아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소위 율사 법률가 출신들이 이제 한 20% 되더라고요. 61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300명 예, 중에서 예. 60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 예를 들어 이제 전두환 때까지 박정희 전두환까지는 힘 있는 집단이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조직화된 힘, 그게 이제 군인. 이게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이제 그 조직화된 힘, 군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획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깼고 민주화가 됐다고 싶었더니 이제 남아있는 조직화된 권력 이게 검찰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 저도 좀 있어요. 경찰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조직화된 권력인 검찰이 대통령까지 사실상 해먹은 거고 그 조국을 잡으면서 그 권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손을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검사들이 제일 아파하는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뭐냐? 검사 직급 낮추는 겁니다. 와우 몇 급인데 지금? 상급이거든요, 검사가. 그럼 엄청 시험 보면 높으네요. 상급 상급 돼요? 바로 상급이에요. 일반적으로 행시는 행시는 5급이에요. 오급인데? 예. 그래서 와. 제가 사실은 그때 저 국회 바로 처음에 당선돼 가지고 그때 제가 직급 낮추자는 얘기를 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5급에서 3급까지 가려면 한 15년 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평소 때는 모르는데 이제 파견 나갔을 때 예. 뭐 어떤 이제 여기저기서 법무부에서도 파견 나가고 뭐 행안부에서도 오고 뭐 과기정통부에서 오고 파견 나간 곳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면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오잖아요. 거기 가면 완전 차이가 나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검사는 상급이니까 방도 따로 하나 국장급 대우지 방도 하나 따로 받는 반면에 3급, 2급이 외모 샷계관 외교관들 어,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 5급이에요. 어. 5급이면 방도 따로 못 받아요. 그렇죠. 노는 급이 달라요 아, 이제. 급이 완전히 다르구나.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도 이 힘이 있는 부서는 직급을 낮췄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낮춰도 된다는 거죠. 그 균형이 맞는 거죠. 근데 오늘 검찰 개혁 네. 이거 하나 더 넣읍시다. 근데 저 거기 그거 하나 궁금한 넣어야 거 있어요. 궁금한 거 그거 있어요. 넣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이게 않고 있더라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직급을 낮추는 게 이 시스템 개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긍정적인 이제 일종의 권한이 축소되는 어떤 거. 일단. 그렇죠. 검찰의 과대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판사도 3급 판사는 높여줘야 되죠. 3급에서 심판 기관이기 때문에. 예, 심판 심판 기관이기 때문에 심판 기관은 좀 높여주는 게 맞아요. 음.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왜 검사를 그렇게 높였냐면은 판사를 높이기로 했다가 검사들이 이제 아니 같은 사법 시험 보고 같은 자격을 얻었는지 왜 판사는 상급이고 우리는 똑같이 해주라. 사법연수원 그렇죠. 동기였는데. 그렇죠. 똑같이 대우를 해주라. 그래서 상급이 된 거예요. 아하. 그때 법원은 상급으로 하는 게 맞고 법원은 심판기관이니까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근데 검찰은 실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직급을 낮춰야 돼. 요거 좀 국회에서 꼭 좀 전국 검사들의 타깃이 되는 거. 나는 이제 이거 잘못 틀리는 거 아니야 이거다 이거. 아까 경찰에 대해서도 세게 얘기했고 오늘 좀 사고 났다 여러 가지로. 검사님들한테 엄청 개인적인 타격을 가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직급 진짜. 낮추자 그러면 당장 이제 내가 갑자기 뭐 강등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차이 나요. 예. 그 5급에서 4급 올라가는데 한 10년 걸리니까. 그렇죠. 와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법사위 법안 소위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사법개혁안도 심의하고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원래는 그 국회 상임위에는 장관이 출석을 하고 소위에는 차관이 출석을 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위를 열었는데 차관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검찰국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차관이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저도 차관급입니다. 그러더라고. 국장이. 네. 그러니까 법무부 국장이 법무국장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와우. 검찰의 차관급이 50명 있어요. 와우. 50명. 그럼 다 차관이야. 장관급은? 장관은 장관 혼자죠. 장관급도 있나요? 그럼 장관급
급은 장관급은 이제 아니 법무부 내에는 이제 장관 혼자죠. 근데 그럼 고검장, 지검장이 다 고검장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네, 지검장 차관급이고 고검장이 지검장은 법무부의 국장들 다 차관급입니다. 저도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까? 총장 장관급이죠. 장관급이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직급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힘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데다가 직급도 높으니까 이게 너무 과대 권력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그 직급을 낮춰야 된다. 요거 꼭 좀 국회에서 이번에 할 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스템도 바꾸면서 이제 개인의 직급도 낮추자. 그렇죠. 개인이 아니고 이제 검찰 그 직책에 대한 자리에 대한 직급을 낮추는 거죠. 엄청 아프겠다. 그거 아마 검사들이 에이씨 나 검사 안 해요. 하고 뭐 던져볼지 모르죠. 또 인재가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만약에 네. 중수청을 만들어 가지고 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예. 이제 수사에 대한 그 이런 관심이 있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네. 그쪽으로 가야 할 텐데 예, 예. 그러면 행안부로 가면 그거는 5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검사가 아니니까. 검사가 아니니까. 검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와우. 검사로 가면은 굉장히 큰 상급이고 이슈구나. 실제로는 법무부로 가서 검사하게 하면 상급이 되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3급이 되고 아니 중수청에 법무부도 상급이 안 되죠. 중수청에 돼도 검사가 검사가 아니죠. 아니니까. 수사관이니까 수사관 5급이죠. 아하. 그거 디테일한 건데 이야, 상당히 이거 또 굉장히 중요한 큰 부분. 갈등 요인인데요. 예, 지금 예. 이건. 그래서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군요. 그렇구나. 중수청에 안 가는 이 실질적인 이유가 이런 그래서 요번에 판사 속사정이 있었는데. 모집으로 했는데 검사 중에 상당수가 판사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지금 검찰을 떠나려고 이제 힘도 축소되지만은 아마 이 직급 문제는 제가 처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상당히 저는 이슈가 되고 당연히 왜냐하면 아까 말한 중수청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수사관을 임명하면은 5급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상급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뭐냐 검사로 가면 상급인데 나는 5급이냐 이렇게 되면 막 그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문제가 아마 문제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다른 거를 조금 꺼내고 싶은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속도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4개월 안에 이걸 안에 빠르지 빨리 않나? 처리하자. 저는 추석 전에 한다는 건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이 제도가 지금 거의 70년을 해온 제도 아닙니까 이게. 1945년 해방 이후로 우리가 이 제도를 써왔는데 거의 70년 쓴 제도를 무슨 한 달만 어떻게 바꿉니까? 좀 충분한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좀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추석 전에 하는 건 너무 좀 성급하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문자함께서 변호사 하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아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쭉 겪으면서 이거는 과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에 척결할 때 하루아침에 해버렸잖아요. 금융실명제 이것도 하루아침에 했고 그 정도의 전광석화가 아니면 합리적인 설계를 하면 조직화된 실체 이 엄청난 힘이잖아요. 이거 못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검찰 그것도 일반 검사가 이제 더군다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다 마쳤고 지금도 한동훈 등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검사 출신들이.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정말 그 정광석화처럼 끝내지 않으면 또 실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하나에 척결하는 건 그건 이제 사람을 친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검찰 내에서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분적인 그것이 이제 서로 논란이 있는데 물론 부분이 전체를 또
좌지우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생각이 약간 바뀐 듯하고 되게 신중한 듯한데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하고 청와대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실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건 정확치 않습니다. 네. 너무 막 몰아붙이기식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해라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또 뭐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게 그 임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충분한 토론을 하고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회 공청회에서 이문정 검사가 이대로 가면은 형식적인 개혁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법무부는 오적에게 오적. 이제, 장악당했다. 뭐 지금 이렇게 민정수석도 들어가 있어 오죠. 좀 과도한 검찰 말씀이고. 차관, 국장, 뭐 네. 왜 검찰청장 대행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네, 그 논리에 따르면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그 문자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포섭당한 건가요? 아니면 포섭당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요 검찰의 칼을 쓰기 위해서 아직 기다리고 검찰을 있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한 줌의 권력밖에 안 됩니다. 그거 뭐 요리를 못해요. 너무 나는 그 한 줌의 권력 그거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요. 그 한 줌의 권력이 60년 유신 쿠데타부터 해가지고 수십 년을 했고 지금 또 그 한 줌의 권력이 또 수십 년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이래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제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또 길게 보고 또 개혁을 하고 또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대중들을 꼭 따라가는 것만이 그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필요할 때는 욕 먹어가면서 또 여론을 또 끌어오고 여론을 또 바꾸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뭐 이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아까 말했지만 이게 뭐 보통 문제입니까? 뭐 한 나라의 수사권, 기소권, 뭐 정부 조직을 바꾼다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이게 뭐 간단히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다음은 하여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실히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누가 하든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딴 사람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 공정한 수사 그리고 정치 외압이 먹히지 않고 부패가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수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 소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구가 합리주의자잖아요. 합리주의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뭐 수사, 기소 분리해놨지. 재판도 배심원이 하잖아요. 미국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배심원이 또 같이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판사 같이 만들어요. 또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인간에 대한 불신이에요. 인간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법원도 맞아요. 지금 맞아요. 배심원제가 도입됐지만은 아주 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돼 있어요. 맞아요. 지금 사법개혁도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한 좀 이슈예요. 더 과감하게 좀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번엔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도 되겠네요. 뭐 판사를 30명으로 하겠다 뭐 이런 안도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장께서는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더? 저는 오랜만에 이문정 지검장이나 정청래 당대표나 그렇게 강한 칼라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저 역시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개혁은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강하게 정광석화처럼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그런 개인적 연민 이런 것도 좀 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조국 수사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 저렇게 막 몰려가서 데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했는데 여하튼 조직화된 권력이 통제받지 않는 세월 이건 한번 좀 끊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고 정광석화처럼
정말로 추석 밥상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평소에 우리 정짬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박은정 검사장과 그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야, 뭐 저 말도 상당히 뭐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 같구나. 그래서 또 과감하게 또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뭐 거기에 맞춰서 또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하여튼 좀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제도를 만들지는 말자. 그리고 검사 직급 조정 꼭 해야 된다. 저는 와우, 그 그건 좋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검찰에 이렇게를 가거나 아니면 검사를 만나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는데 또 생각보다 살면서 한 번쯤은 있을 만하지 않을까. 안 만나보셨어요, 검사? 저는 만나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히려 이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감정적인 느낌보단 이걸 잘 다듬어서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형태로 좀 천천히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 실제는 저쪽 편일 것 같은데 왜 이쪽 편이에요? 평소에 이미지하고 좀 많이 달라. 평소 이미지를 보면은 정점 편이다 하는데 저 훨씬 이쪽 편인데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이 종종 경찰서에 가셔서 뭐 이렇게 뭐 고소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이 무혐의래.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신 정말 일반 서민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검찰이 과연 해체되고 경찰한테 검찰이 갖고 있던 뭐 수사권이나 이런 걸 주면은 국민들이 살기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이 제도의 변화의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이게 자칫하다가는 정말 일반 서민들이 거기에 오히려 된통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의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건수가 89%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89%가 늘어났대요. 그 말인즉슨 경찰의 이 무혐의 처분에 문제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과연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 같은 게 없다고 할 때 경찰이 그 빈 공백을 다 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메꿀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패 집단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뭐 경제 사범 같은 뭐 아니면 뭐 사기 같은 사실 한국이 뭐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사기 사건들이 되게 많고 뭐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억울한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찰 수사가 미비하면 과연 그거를 경찰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혹 이런 데에서는 조금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광석화처럼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토론과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서로 누가 나쁘니 좋으니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제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아까 그 합리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광석화 같은 합리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한번 해요? 네, 정치 짬밥. 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정치 짬밥입니다. 짬밥입니다.